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활력이 필요한 분들, 피로회복을 원하는 분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1순위를 꼽는 영양소 바로 이 아르기닌일 겁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NO를 형성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의사항에 심근경색이 있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아르기닌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합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일종의 단백질이지만 합성되는 양이 적어서 따로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아르기닌의 일반적인 생리학적 기능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NO 신테타제라는 효소에 의해 NO를 형성하고 NO가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나 심장 기능에 도움이 되고 임신 시 착상에 도움이 되고 운동 시 운동 능력 증진이나 펌핑감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감염이나 병리적 상황이 빠지면 아르기닌은 면역세포에서 인듀스 NO 신테타제라는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인 퍼록시 나이트라이트를 만들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즉 적절한 염증으로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기나제라는 효소에 의해 세포를 리페어하는 물질을 만들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아르기닌의 효능은 더 있습니다. 단백질의 대사물질인 암모니아의 배설에도 관여되어 있어서 아르기닌이 해독에 좋다라고도 하고요. 성장 호르몬인 IGF-1의 분비를 촉진해서 근육 매스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몸의 생리적 균형을 잘 갖춰 지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르기닌이 부족하거나 만성적 감염이나 산화적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게 되면요, 이 아르기닌은 염증 과정에 계속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혈류 흐름과 확장의 작용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좋다고 과도하게 먹게 되면요, 내 병리적 상황에 따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아르기닌을 먹어야 될까요? 아르기닌은 FDA로부터 일반적으로 안전한 클래스 등급을 받았지만 사실 용량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4에서 5g 정도까지 많이 드시는데요. 아르기닌의 용량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 연구마다 아르기닌의 사용 용량은 다 달랐지만 최대 하루 20g 정도까지는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연구에서 덧붙였죠.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보충제에 들어간 약 500mg에서 5000mg까지는 제품에서 권고하는 용량과 방법대로 먹게 되면 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기닌을 드실 때 주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장애입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바로 이 설사, 복부팽만감,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입니다. 공복에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좀 흔히 나타나고요. 용량을 좀 줄여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설사를 한다, 이런 경우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 자체가 워낙 이 냄새가 고약해서 먹고 비위가 좀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액상 형태로 드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통풍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기닌 자체가 통풍이나 신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통풍이 있거나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단백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르기닌도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헤르페스가 자주 생기는 분들, 체내 아르기닌과 라이신의 비율이 헤르페스 발병에 영향을 주는데 아르기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쉽게 발병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아르기닌 복용에 주의하라라고 했죠. 물론 아르기닌을 먹는다고 없는 헤르페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원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빈도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헤르페스가 있는 분들이 아르기닌을 섭취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라이신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네 번째, 심장마비를 겪은 고령의 환자분들. 원래 아르기닌 대사물질인 NO가 혈관 확장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그나로 박사부는 이 내용으로 노벨상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사항이 웬 말입니까? 2006년 한 연구에서 아르기닌이 이 심장마비 후 심장 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78명의 투여 환자 중 6명의 환자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연구는 바로 중단되었죠.
실험 자체가 이미 심장마비를 겪은 고령 환자분들에게 나온 결과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미 동맥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고령 환자의 경우 심장마비 후에 아르기닌 치료가 심장 쇼크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 사이트의 아르기닌 판매 주의사항을 보면 바로 이런 문구가 써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요, 이미 심근경색을 겪으셨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르기닌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사실 아르기닌과 관련된 가장 핫한 부작용 이야기, 요즘에 이 탈모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남자가 아르기닌을 먹으면 남성형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요, 아르기닌이 탈모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없었고 오히려 혈류흐름과 확장으로 모발의 성장을 도와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연관성을 좀 찾아보려고 기전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먼저 아르기닌이 IGF-1을 증가시키니까 이로 인해 활성형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고 또 탈모를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일부 아르기닌을 보시는 것처럼요, 체내에서 크레아틴으로 대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아틴은 한 연구에서 DHT, 즉 활성형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탈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문이 시작됐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크레아틴과 탈모 연구도 일화적인 연구에 한 가지만 있고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또 몸에서 변화되는 양도 가늠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또 탈모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활성형 테스토스테론을 올린다? 글쎄요. 아르기닌을 먹고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너무 투머치한 생각과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과 궁합이 좋은 영양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트룰린입니다. 사실 아르기닌, 시트룰린, 오르니틴은요, 같이 다 얽혀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시트룰린은 연구 결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 시트룰린 단독 사용과 2가지 조합물의 NO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면요,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을 함께 보충하면 단일 아미노산의 투여량보다 혈장에서 NO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켰고 혈류가 유의하게 더 증가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2번째, 아연이죠. 아르기닌은 임신 준비 시나 남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남성적인 활력을 느끼고 싶다면 정자의 생성과 운동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아연도 추가해 보십시오. 자, 3번째, 활성형 엽산 MTHF입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아르기닌은 NO를 만들 때 BH4라는 보요소가 필요하죠. 이 BH4는 메칠레이션 회로도에 관여하고 특히 엽산 회로도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활성형 엽산을 같이 드시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메칠레이션 회로도는 다양한 비타민 B군과 얽혀 있으므로 비타민 B군 복합체를 드셔도 좋겠다. 자, 4번째, 피크노제놀입니다. 피크노제놀 역시 NO를 생성하는 효소를 증가시켜서 NO 합성량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NO 전구 물질인 아르기닌을 체내에 공급해주고 이를 또 잘 합성하게 도와주는 피크노제놀을 같이 드시면 상승작용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아르기닌의 효능,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 흐름을 좋게 만든다, 면역에 도움이 된다,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간에서 암모니아 해독을 돕는다, 그리고 운동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르기닌의 주의사항,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 통풍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헤르페스가 자주 생기는 분들은 주의할 것, 심장마비를 겪은 고령의 환자분들은 복용하지 말 것, 그리고 탈모는 큰 연관성이 없다. 아르기닌의 복용량 하루 500에서 5000mg 정도가 괜찮겠다. 마지막으로 시트룰린, 아연, 활성형 엽산, 피크노제놀은 아르기닌과 잘 어울린다. 아르기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효능만 믿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산화질소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이라는 거. 매일매일 건강한 음식 골고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역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